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화천의 비수구미 마을로 가는 주요 출입로가 통제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승현 기자가 그 현장에 다시 다녀왔습니다. 30가구 남짓이 모여 사는 화천군 화천읍의 비수구미 마을. 80년 전 화천댐이 생기면서 말 그대로 육지 속 섬이 된 마을입니다. 화천군은 지난 4월 낙석 위험을 이유로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던 출입로를 폐쇄했습니다. 위험해서 막은 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없다는 거죠. 주민들이 발이 묶였다며 불편을 호소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령 주민에게는 이제 병원 방문조차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됐습니다. 아줌마들이 배 운전을 못해요. 돌을 나오고 막 그래서 위험해서 아들이 데려다 주는데 배 타고 가서 또 이제 한참 걸어 올라가야 길이 나오지 또. 택시를 타기까지 1, 2분 걸렸던 뱃길은 2km 넘게 늘었습니다. 배에서 내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 화천군에서 설치했다는 저반시설에 배를 정박하고 지지할 곳 하나 없는 가파른 흙길을 위태롭게 올라가야 합니다. 그전엔 그래도 그런 대로 잘 살았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주 무슨 대책도 안 해주고 무조건 이렇게 하는. 이처럼 고령인 주민에게는 멀고 위험한 길을 지나고 나서야 택시를 부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던 출입로가 폐쇄되기 전까지만 해도 상상 못했던 일입니다. 뭐 어디 가나 뭐 돌 떨어지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근데 뭐 길이 좀 좁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도 불편한 점은 있는데 여기 사시는 분들이 더 불편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택배와 우편물을 마을로 전달하는 72살의 집배원은 화천군이 도로를 폐쇄하면서 만든 비포장 임시도로를 따라 후진으로 아슬아슬 고개 운전을 해야 합니다. 배까지 옮길 짐은 많은데 도로가 좁아 차 돌릴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험하나 뭐 감수하고 내려오는 거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나는 뭐 그런 대로 댕기겠는데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대로 댕기다가 헛디뎌서 물에 들어가면. 앞서 주민들은 배가 아닌 차를 타고 마을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규림을 가로질러 마을로 통하는 비포장 도로를 정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화천군에선 도로를 일부 정비했다지만 여전히 택시는 물론 일반 승용차는 다니기 힘든 길입니다. 화천군은 점차 저반시설과 도로를 정비하겠다면서도 예산이 없어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천군의 대안 없는 도로 폐쇄로 대부분 주민이 고령인 비수구미 마을의 고립감은 당분간 더 깊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최근 이례적으로 높았던 도내 독감 환자가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강원도 감염병 관리 지원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의료기관 10곳에 접수된 독감 의심 환자 비율은 1000명당 21.5명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중순 독감 환자 비율이 1000명당 25.7명으로 유행 기준의 5배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소폭 감소한 수치입니다. 연령별로는 7세에서 18세까지 1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특자도 출범을 맞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섭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출범을 기념해 글로벌 강원 웰리스 위크를 개최했고 해외 관광객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과 대만 시장의 신규 상품 출시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4,000명을 유치합니다. 또 개별 관광객들을 위한 외국인 관광 택시를 운영하고 도내 전통시장과 관광지를 체류하는 상품을 판매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해외 시장별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관광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입학 정원보다 지원자 수가 적은 역전 현상이 계속되면서 지역 대학이 존폐 기로에 섰다는 보도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은 생존 전략 중 하나로 학과 통폐합 등 대대적인 학제 개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막상 교육 당사자인 학생들은 여러 혼란을 겪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2018년 한라대학교에 입학한 한 학생. 거의 매년 달라진 학과 이름으로 후배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제가 1학년 때 입학했을 때는 관광경영이었다가 이제 복학하고 나서 호텔관광경영학과로 됐다가 이제 올해 다시 레저관광학과로 되고 내년에 아마 문화관광경영학과 이렇게. 비단 이 학교만의 일이 아닙니다. 상지대의 경우 2020년부터 22년까지 3개 학과가 폐과됐고 23개 학과가 10개 학부로 통합됐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의 소속감이 결여될 수밖에 없고 이는 학생 자치활동 위축, 결국 중도 이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신입생들 입장에서는 또 우리 학교는 왜 선배도 없지? 더군다나 요즘이 코로나 세대다 보니까 더 그런 게 결여돼 있거든요. 좀 중도 이탈도 좀 더 그런 소속감 문제 때문에 이탈하는 친구들도 있고. 학과가 없어지고 통폐합되더라도 혼란은 고스란히 학생들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제 교수님들의 배정이나 아니면 실습실, 강의실들의 배정에 대해서도 이제 좀 학생들의 불만은 존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2020년부터 아예 무전공 광역단위 모집을 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의 경우 학과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희망 학과에 가려면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지원을 하는데 성적 순이어서 박탈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인기 약간 너무 인기가 계속 없어지다 보니까 철학과 같은 경우는 한 학년에 10명 정도 내외라서 수업이 폐강될 수 있잖아요. 수업을 하나 들으려면 다 같이 뭉쳐야 되고 철학과는 폐지돼야 맞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는 학제 개편, 연구 성과를 알리는 것 못지않게 인프라와 대학 문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문화 콘텐츠적인 것들, 그다음에 인프라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교통 인프라라든가 생활 인프라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학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관심이 좀 더 지자체 차원에서 그러니까 중앙교육부가 아니라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도 대학들을 좀 소생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대학들의 조직, 학과 통폐합에 관련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 반드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코스타 세레나호 출항식이 오늘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1원에서 열립니다. 코스타 세레나호는 11만 4천 톤급 규모로 최대 3,700여 명을 태울 수 있으며 이날 속초항에서 1항차 내국인 승객 2천여 명을 태우고 일본 북해도로 떠났다 17일에 돌아옵니다. 또 17일에 2항차 승객들을 태우고 다시 일본 북해도 여행을 하고 23일 돌아와 승객들을 모두 내릴 예정입니다. 속초항에서 출발 도착하는 모항 크루즈는 2019년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다 재개되는 겁니다. 강원도 일자리재단은 18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청년 취업 준비 쿠폰 지원 사업에 3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취업 준비 쿠폰 지원 사업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취업 준비 쿠폰은 취 창업 교육비, 교재 구입비, 면접 활동비, 자기 개발비, 식비, 교통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 창업해 3개월간 근속하면 50만 원의 취업 성공금도 주게 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2023학년도 제2회 초중고졸학력 검정고시를 8월 10일에 실시합니다. 이번 검정고시는 춘천, 원주, 강릉에 위치한 시험장 4곳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치러지고 구체적인 시험 장소는 7월 28일 도교육청 누리집에 게시됩니다. 응시를 희망하는 사람은 도내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받아 방문 접수하거나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 장애인 공무원 채용 비율이 의무 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가 의회에 제출한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춘천시 장애인 공무원 수는 중증과 경증을 합쳐 61명입니다. 채용 비율은 3.31%로 의무 고용률 3.6%보다 0.3%포인트 정도 낮습니다. 춘천시는 올해 일반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에서 6명을 충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야영장의 오수 처리 관리와 운영 실태를 특별 점검합니다. 야영장 150곳이 점검 대상이고 하수 처리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와 계곡의 오수를 무단 방류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특히 오수를 무단 방류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지난해에는 야영장 122곳을 점검해 32곳을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한 바 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음주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이 건넨 체포 확인서를 찢어버린 54살 신모 씨에게 공용 서류 손상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작년 7월 원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체포된 뒤에 경찰이 서명을 요구하는 권리고지 확인서와 체포 확인서를 찢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신 씨가 법 질서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0월까지 태백과 영월, 횡성과 정선 등 4개 지역 영유아 2,300명을 대상으로 유충 감염 실태를 조사합니다. 최근 5년간 유충증 표본 감시 신고 현황을 보면 강원도는 연평균 신고 건수가 54건으로 제주 55.6건에 이어 2번째로 높았습니다. 유충증은 장내 기생충인 유충의 알에 의해 감염되는 제4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유충에 대한 감수성이 높고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에서 감염 기회와 감염률이 높아집니다. 춘천시가 22일부터 이틀 동안 하절기 대학생 행정체험 134명을 모집합니다. 올해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부업 대학생에서 명칭이 바뀐 대학생 행정체험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 재학생이나 휴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행정 업무 보조와 어린이 청소년 시설 지원, 체육 관광 공영시설 근무, 원거리 지역 근무입니다. 하루 급여는 76,960원으로 오는 7월 18일부터 20일 동안 근무하면 184만 원이 지급됩니다. 정성군이 화암관광단지에 이색적인 체험을 위한 동굴여행 전시관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4억 8천만 원을 투입해 화암면 향토박물관 2층에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공간 디자인, 키네틱 미디어 아트, AR 체험을 조합한 전시 공간을 다음 달 말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전시관은 공간의 단색광을 통한 모든 색감이 한 가지로 통일되는 세계 부재관 등 6개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참신한 의료기기 개발 아이디어를 발굴해 이를 지원하고 지역 의료기기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의료기기 창업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